자주 타주하는 말이 있죠. 자주 점유를 잘 보셔야 돼. 소유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소유의사 없으면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주, 타주. 그럼 이 소유의사가 무슨 말입니까? 소유의사. 이 소유의사가 참 설명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유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하려고, 저는 지하려고 이랬죠. 지하려고 지고 있는 게 뭐다? 자주점이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은 좀 이상한데. 근데 이게 가장 적합한 말이에요. 지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건을 손에 넣을 그 당시를 기준으로 왜 물건을 손에 넣냐? 그걸 외행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하려고 물건을 손에 잡았으면 자주고, 그렇지 않으면 몽땅 뭐다? 이분법, 이거 아니면 저걸 하니까 자주가 아니면 싹 다 타주예요. 타주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만 잘 보시면 돼. 연습 한번 해볼까? 아까 갑의 시계를 을이 훔쳤다. 훔친 사람 이름이 뭐예요? 도둑이죠. 그러니까 훔칠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왜 훔쳤을까? 도둑의 속 마음은 모르는 거 아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도둑이 무슨 생각을 했던 관계없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도둑이 훔친 이유는 뭐다? 지하려고 훔쳤죠. 그러니까 도둑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주점유다. 갑이 자기 시계를 자기가 차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찍으니까. 그러니까 소유자의 점유는 당연히 자주점유가 되겠죠. 자주점유다. 갑이 시계를 공짜로 준다. 공짜로 준다가 뭐예요? 정려. 을이 공짜로 받았다. 공짜로 받은 사람이 뭐죠? 수정자. 정려를 받은 사람이죠. 왜 받았습니까? 지하로 받았지. 수정자의 점도 자주점유다. 갑의 시계를 을이 샀다. 매매를 통해서. 산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매수인. 왜 샀습니까? 지하로 샀죠. 자주점유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점유예요. 요 4명 정도가 자주점유입니다. 요 4명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타주입니다. 그래서 뭐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처럼 물건을 빌린 사람이라든지, 빌린 사람들은 좀 더 자주가 아니죠. 지하려고 빌린 게 아니잖아요. 사용하려고 빌렸지. 자주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뭐 창고업자처럼 수취라든지 창고업자처럼 남은 물건을 맡아둔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담보를 잡은 담보물권자라든지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건 돈 받으려고 지고 있는 거지 지하려고 지고 있는 건 아니죠. 담보물권자의 점유라든지 이런 거는 다 타주인데, 우리가 골치 아프게 타주 점유를 일일이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주를 빼고는 다 타주니까. 그럼 차이점이 뭐냐? 구별의 실익은 자주 점유를 하면 뭘 할 수 있다? 소유의사 있는 자주 점유자는 시효취득이 되지만 타주 점유자는 시효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요 가지를 일단 봅시다. 자주, 타주. 그래서 그 의의를 보니까 둘째 줄에 소유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렇지 않은 점유가 타주점유이다. 줄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 및 시점을 봅니다. 양을 이번에 언제를 기준으로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한다. 첫째 줄 쭉 끝머리 가서 점유의 개시 당시에 외행적 객관적으로 정해지며 줄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이 속으로 왜 훔쳐간 얘기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외행적 객관적으로 볼 때 지하로 훔쳐갔으니까 자주고, 매수인이 왜 샀는가 그 사람 속 마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샀다는 것은 지하로 샀으니까 자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주 판단, 자주 판단. 그래서 밑에 판례도 1번 판례 둘째 줄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행적 객관적으로 결정 줄치고. 그러니까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점유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외행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그 밑에 있는 판례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시된 점유는까지 줄치고 매수에다 동안을 친다.
그럼 답이 나왔죠? 자주야, 타주야? 자주지. 지알로 샀으니까 자주지. 자주인데 그 어디 매매가 무효로 됐어. 그럼 성질이 타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아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물건을 살 당시에 뭐 하려 샀나? 지알로 샀으니까 자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매매가 무효가 됐다 말았다 이런 따질 필요 없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도둑이 훔칠 당시에 뭐 하려 훔쳤어? 지알로 훔쳤죠. 지알로 훔쳤다면 그건 자주야. 그런데 이튿날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돌려줄 생각이 생겼습니다. 하더라도 자주야, 타주야? 그건 자주야. 그 이유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니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 파란 타이틀만 봐도 돼. 타주 점유율을 전환된 여부 안 된다 이러면 될 것이.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니까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넘어가. 그 다음에 자주 타주를 봤고요. 넘어가면 표가 있죠. 표를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 자주 점유율 보니까 두 사람 나와 있죠. 두 사람 다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매매 정려되어 있고 또 하나 이분도 매수되어 있죠. 우리 책엔 두 개 나와 있네 이거. 정려는 뭡니까? 수정자 이런 뜻이고 매매는 매수인 이런 뜻이죠. 두 개를 더 붙이면 뭐가 될까? 도인, 소유자 이런 걸 한 개 적어놓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자주 점유자 4명 빼고는 뭐 거의 다 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그 다음에 점유 행태의 전환, 자주 점유율의 전환 줄을 딱 치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물어보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된다 이런 뜻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빌린 사람이 그 집을 사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집을 빌렸다 무슨 점유? 빌렸으니까 타주하니까 소유 여사가 없잖아. 근데 사버렸다 무슨 점유? 자주지. 그럼 이제 임차인이 그 집을 사버리면 뭐가 돼? 소유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타주가 뭐로 바뀌어? 자주로 바뀌겠죠. 그치?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점주가 새로 자주 점유의 권한을 취득한다 이래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 이런 말 나와 있잖아. 이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니은은 타주 점주가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능력을 갱신한 것만으로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빌려줬는데 그 건물이 아직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미등기 건물을 빌려가지고 지가 건물을 지은 것처럼 보존 능력을 해버렸어. 하더라도 타주가 자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소유여사를 표시해서 자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건 도둑이지. 뭐. 도둑이 아니고 그거는 소유여사가 아니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존 등기를 갱신해서 등기를 넘기돼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상속되어 있다. 상속은 무슨 성질입니까? 포괄성계죠. 따라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 및 하자를 그대로 성계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도 타주고 아버지가 자주면 자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빌린 시계를 차고 있다 사말했는데 상속인이 지금부터는 나는 자주입니다. 100번 이야기해도 자주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넘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줄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소유인 것으로 알고 점유했다 하더라도 자주 점유가 되지 못한다. 빌린 부동산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사말했는데 그건 상속인이 저 아버지 거라 생각하고 상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타주가 자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럼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마지막 판례 한번 봐봐. 192페이지 제일 밑에 판례.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 시 점유의 태양 승계 여부 및 그 점유가 자주 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이 되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야. A의 시계를 갑이 임대차로 빌렸습니다. 갑이는 아버지가 A의 시계를 빌려서 차고 있다고. 그럼 생전에 아버지는 무슨 점유하고 있다? 빌렸으니까 타주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3월 1일날 사망해버렸어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는 어리란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 칩시다. 그럼 상속과 동시에 어리 뭘 취득해요? 아버지의 타주 점유를 그대로 넘겨받는 거예요.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지 상속을 기점으로 상속 전에 아버지의 점유는 타주지만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상속받았으니까 나는 자주다 돼야 안 돼. 이건 안 된단 말이지. 상속은 포괄성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점유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타주입니다. 그럼 이 타주가 그럼 자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상속만큼은 안 되고 그 외에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리 초상 치르고 나서 시계 소유자를 찾아가서 3월 10일 날 생전에 아버지가 아끼고 좋아하던 시계니까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뭐 몇천만 원 주고 시계를 샀다 칩시다.
그럼 매매라는 새로운 상속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근거가 생겼죠? 그리고 돈 줬죠? 그럼 이제 뭐로 바뀌어? 매매가 들어가면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그러니까 상속만은 안 바뀝니다.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 한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까만 걸 읽어보면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 한 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선대의 점유가 타주라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점유도 역시 타주가 된다.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니까 뭐 그 점유가 내 제출의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주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 의사 있는 점유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소유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타주 점유로의 전환 이것도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신경 쓰면 이래 되겠죠. 내가 내 집에 살았다 무슨 점유야? 자주죠. 근데 그 집을 팔았어. 팔고는 이사를 안 나가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점유입니까? 타주 점유. 집을 팔고 등기를 넘기기 전까지는 내 점유가 자주야. 근데 등기를 넘기면 내가 지금 누구 집에 살고 있지? 남의 집을 빌려서 살고 있으니까 자주가 뭐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그래서 일본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 업무를 쥐고 있는 매도인. 인도 업무를 쥐고 있다는 것은 돈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돈 다 받으면 그 집은 이제 실제로 누구 거예요? 매수인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타주가 된다. 뭐 이런 뜻인데. 또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그 진정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자를 상대로 이전 등의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점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이렇게 읽었죠. 자, 그걸 다 줄을 치지 말고 내가 읽는 것만 줄을 쳐. 진정 소유자가 줄치고 점유자를 상대로 줄치고 그 밑으로 내려서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까지 줄을 치고 이때는 점유의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패소 판결 확정 후 가로를 묶고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적극 줄치고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바뀝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 보세요. 토지의 점유자가 줄치고 소유자를 상대로 줄치고 쭉 가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쭉 가서 자유점유의 분부들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소거까지 줄치고 점유의 성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친 것만 읽어보면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주가 지면 점유의 성질이 바뀌고 점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소유자가 지면 점주가 지면 점유의 성질이 안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그 중에서도 그 첫 번째 중간에 있는 두 번째 판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자가 소를 제기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이제 봅시다. 갑이 토지 한 필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갑보고 자꾸 나가라 그래. 나가라 한다고. 그런데 점유자가 안 나오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유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점유자가 져버린 거예요. 요걸 한번 볼까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소가 제기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죠. 아까 우리가 무과실 빼고는 다 추징이 되잖아. 이 자주 점유로 추징이 되는 거예요. 자주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져버렸어. 점유자가 패소가 됐다. 패소가 돼버리면 소유자가 누구다 하는 게 밝혀졌다? 그 100번지 토지 소유자가 을이라는 사실이,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는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되면 그 추징이 뭡니까? 깨지고 뭐로 바뀐다? 요 점유가 타주 점유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가 되면 점유의 성질이 바뀐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소유권이 본권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판결 확정 시로부터 자주는 뭐로 바뀐다?
타주로 바뀐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표현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점유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자꾸 소유권을 주면 나가라 하니까 거꾸로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어. 그 100분지 토지가 내 것이라고 확인해 주세요. 이놈이 자꾸 시비를 겁니다.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일단은 자주죠. 그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가 되면 뭐가 확인된 겁니까? 그 100분지 토지가 갑의 것이 아니라는 건 확인되어 있지만 누구 것이라는 건 확인된 바가 있다 없다? 없죠. 어느 것이라고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 것이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했는데 거기서 졌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건 확인되어 있지만 누구 것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소유 목적물이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는 점유입니다. 그때는 점유의 성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소유자가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지더라도 점유의 성질은 안 바뀌어요. 이게 이제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가 뭐냐면 변론주의, 처무권주의 조금 어려워지네 말이.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큰 두 개 기둥이 뭐냐면 처무권주의, 변론주의입니다. 정부주의라는 것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법원은 판단하고, 변론주의라는 것은 소송에서 드러난 증거 자료로만 판단해야지 판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판결의 자료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장하는 것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자가 지금 뭘 주장했습니까?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졌다는 것은 뭐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갑의 땅이 아니라는 건 확인됐지만 그 땅이 어리 땅이라는 걸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를 제기했는데 점유자가 져버렸죠. 그러면 그 소송에서 점유자가 졌다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소유자가 어리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버렸잖아. 그때는 주인이 분명히 있는 땅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땅이하고 주인이 분명한 땅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로 바뀐다?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민사소송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지면 점유의 성질이 바뀌고, 점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지면 점유의 성질이 안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시오. 그것도 어려우면 요것만 한 개라도 하고 있어.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지면 점유의 성질이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소유자가 소를 제기했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본건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때는 판결 확정시로부터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주주면 추정. 이건 뭐 타이틀만 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추정이 되니까 점유자 스스로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했죠. 그런데 넘어가서 6번에 보니까 악의의 무단점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 구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밑에 판례를 보세요. 바로 내려서. 아까 우리 도둑 이야기를 했다, 그지? 도둑이 시계를 훔쳐서 점유하고 있다. 자주야, 타주야? 자주였죠. 그리고 소송이 붙으면 뭐가 추정됩니까? 아까 갑의 시계를 어리 훔쳐가지고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이 도둑의 점유는 자주, 폐홍, 공연, 선의, 적법 계속 다 추정된다 있잖아. 무과실은 추정돼 안 돼?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있죠? 자주 점유가 추정된단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고 있으면 지걸 지고 있는 걸로 추정을 일단 해준다니까. 자주 점유 추정이 되는데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했어. 아까 우리 4월 1일 소를 제기했죠? 그러면 소를 제기해서 입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갑이 입증해야 돼. 을은 추정이 되니까 입증할 필요 없어. 뭔가 그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갑이 을이 자주가 아니다, 선의가 아니다, 적법이 아니다, 계속이 아니다, 다 갑이 입증해. 그런데 갑이 그 소송 과정에서 을의 점유가 무단점유이고 악의 점유이다.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입증을 해버리면 자주점유 추정이 어떻게 된다고? 깨지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면 안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악의 무단점유. 그러니까 악의 무단점유가 무슨 말입니까? 을이 자기 시기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악이죠. 무단은 무슨 말이에요? 근거 없이 우리 집에서 훔쳐갔다고 무단 아니고 무단으로 가져갔다 하는 것을 소유자가 입증을 해버리면 자주점유 추정이 뭐다? 깨지고
입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도둑은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6번에 악의 무단점유줄을 치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서 판례 박스를 봅니다. 점자가 점유 개시 당시 점자를 도둑으로 생각하시고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권리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안 치고 알면서가 뭐예요? 악이죠. 도둑이 그 시계를 쥐고 있어야 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이 아닙니까? 악이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무단 점유 동안 치고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적극되어 있죠. 그 말은 뭐야? 긍정 아닙니까? 깨진다 이 말이죠.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판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5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민법의 추정 규정이라 197조, 198조 종이 2개 나와있죠. 그 밑에 동안에 1번, 2번만 잘 보시면 돼. 점자는 소유의사로 무슨 말입니까? 자주죠. 자주, 선의, 팽홍,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 밑에 줄, 다만, 줄이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안에 2번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인 때는 그 점유는 줄이죠.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어서 본 거 아닙니까? 이제? 도둑이라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송에서 반대 증거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자주, 팽원, 공연, 선의, 적법, 계속 다 추정된다 이 말 아닙니까? 되는데 뭐는 추정이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물건을 쥐고 있으면 다 추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선의점유, 악의점유. 이것도 양가로 2번만 봅니다. 양가로 2번 점유를 하고 있으면 선의로 추정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과실 빼고는 다 추정된다. 이게 딱 박히셔야 될 거 아니야. 무과실 빼고는 다 추정되니까 선의는 당연히 추정이 되겠지. 자주, 병원, 공연, 선의. 많은 걸 뭐라고 알라 하나. 무과실 아닌 거는 다 추정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추정된다니까. 선의, 자주, 병원, 공연. 추정된다. 그런데 그렇죠. 선의 점자로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배수한 경우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본건에 관한 소에서 배수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본건이 뭐지? 본건 중에 대표 케이스가 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져버렸다고. 져버리면 점유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는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 바뀌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줄치고 악의 점유라고 하게 소가 제기된 때를 가로 묶어. 아까 여기서 소유자가 소를 제기해서 점유자가 져버리면 점유의 성질이 바뀌는데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언제? 해소 판결 확정시. 판결 확정시에 바뀌고 그 다음에 선의도 뭐로 바뀌어? 악의로 바뀌는데 그건 언제다? 소제기시 이 말 아닙니까? 소제기시. 바뀌는 시점이 다르지. 바뀌는 건 맞죠? 바뀌는데 바뀌는 시점이 다르다. 그것도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넘어서 가실 있는 점유. 이건 아까 말한 대로 무가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의 부분에 동안에 2번 197조가 일정한 점유의 행태를 다 추정하지만 줄였죠. 가실이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주장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주장자가 누구예요? 점유자죠.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점유자 아닙니까? 점유자는 무과실을 주장할 것이고 시계를 돌려달라 하는 소유자가 하면 뭐야? 과실이 있다는 걸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무과실은 주장하는 자, 즉 도둑이 입증이 된다. 입증. 그 다음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이것도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되어 있는데 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 봐도 되겠다. 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다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고 길 가다가 뭘 주고 싶은 거 있어요? 돈을 주고 싶어? 그건 좀 근데 지갑을 주었다. 주면 되지 뭐. 주었다. 열어봤다. 주워가지고 바로 경찰서 가가면 좋은데 열어보죠. 여러분들 5만 원짜리가 꽉 들어있는 거야. 마음이 평온합니까? 울렁거립니까? 울렁거리죠. 뭐가 들어있다고? 지갑을 주었는데 5만 원짜리가 100장이나 들어있다. 500만 원이네.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고민이 많네. 며칠간 고민해? 7일간. 고민. 법도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 주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가슴이 헷갈리겠냐, 마음이 헷갈리겠냐. 갖다 줘야 되나, 먹어야 되나.
7일간 고민을 합니다. 줘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법도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경찰에 가서 이제 유실물 습득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이제 공고를 하겠죠. 지갑 주인 찾으러 오세요.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누가 가져가? 죽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지. 내가 거짓말 하겠나. 이걸 유실물 습득이다 한다니까. 그럼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그 비례율이 있어. 그 퍼센테이지 따라 가지고 보상을 받아갑니다. 25% 이런 게 있다고. 뭐가? 안 주기는 왜 안 주는? 국가에서 주는 걸 경찰이 지금 돈을 500만 원 까있다 아이가. 까있다가 오면 준다니까. 안 주면 저렇게 하면 되지. 뭐 안 주면 소송하면 되지. 안 주면 어떻게? 왜 그걸 걱정하지? 보니까 지가 안 돌려주겠다 보니까. 이게 유실물 습득이에요. 놓은 김에 봅시다. 이게 어디냐면 저 뒤에 가면 있어요. 243페이지 봐봐. 243페이지. 놓은 김에 본다. 놓은 김에. 길 가다가 지갑을 주었다 보는 거야. 243페이지. 제일 위에 2번. 유실물 습득돼 있죠? 유실물을 잃어버린 물건 아니가. 그러니까 갑의 잃어버린 지갑을 길 가다가 주었다. 유실물 습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 공고 절차가 요거야. 주어가지고 7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돼. 7일 넘어가 버리면 그건 범죄입니다. 7일 넘어가 버리면 점유 이탈물 행령죄가 되는 거예요. 7일 넘어가면 자기가 안 돌려줄 의사가 있는 걸로 취급을 해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행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7일 이내에 돌려주면 돼요. 꼭 그 다음 안 돌려도 되고 7일 동안은 고민할 수 있다. 그게 절차예요. 그것이 법률이 정한 절차입니다. 7일 내에 고민하고 신고하고 공고한 후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져가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요건에 보니까 유실물일 것, 잃어버린 물건이죠. 그 중에서도 도둑질이 해야 범죄자 놓고 이런 건 아닙니다. 유실물.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잃어버린 물건. 그 다음에 습득할 건 이제 손에 쥐었다 이 말이고 6번은 법률이 정한 바 공고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아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것 없어. 그런데 호가에 보니까 동안에서 3번에 내려가서 유실물이 문화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는 개인이 가져가면 안 돼. 국가로 넘기는 거예요. 고려청자 뭐 이런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고려청자를 주었다. 신고할까 안 할까? 해야지. 왜 안 하는데? 이상하네. 신고해. 신고하면 이제 문화재로 이제 인정이 되면 국가가 가져가고, 인정이 안 되면 개인이 가져갈 수 있고, 문화재 가치가 없다 이러면 개인이 가져갈 수 있고. 요새 신고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곳곳에 CCTV가 있어. 우리가 이제 막 움직이면 감시를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죠, 그지? 하도 CCTV가 많으니까 그냥 뭐 이제 무뎌진 거지. 처음에 CCTV 놓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를 감시한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막 한 걸음 떼모 있고 두 걸음 떼모 있고 차에도 달려있고 이러니까 차에 있는 거는 성능이 더 좋아. 그 도로에 달려있는 성능이 안 좋은데 차에 있는 블랙박스는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경찰이 뭡니까? 그 지점에 어떤 차가 있었는가를 먼저 검색을 해가지고 그 차를 찾아야 합니다. 그 차 넘버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블랙박스 해소해가지고 하는 거지. 선명하게 놓은다 이거. 그러니까 주었는데 어째해볼까 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게 속편다 요새. 유심을 섭다. 우연찮게 그걸 받게 됐다. 이제 됐고. 자, 끝까지 봅시다. 그 다음 넘어서 한 개 더 보고 갑시다. 다른 거는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199페이지를 넘어서 저 위에 양가로 3번 점유권 승계의 일반적 효과 이래가지고 점유의 분리와 병합하는 말이 나와있죠.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봅시다. 분리. 요거는 왜 봐야 되냐면 내일 알고 다음 주에 우리가 소유권을 배울 건데 소유권에서 매년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점유취득시효예요. 그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간 점유해야 될까? 20년간. 어떻게 점유해야 되지? 계속 점유해야 돼. 점유가 중간에 단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20년간 계속 점유하는데 이 20년 점유 계속 기간을 한 사람이 꼭 해야 된다. 한 사람이 꼭 할 필요는 없다. 앞사람 걸 합칠 수도 있다. 이제 앞사람 걸 합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와 병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갑이 토지를 80년 1월 1일부터 A가 점유를 개시했어. 근데 2000년 1월 1일 현재는 을이 점유하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 후, 양 시점이 점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죠? 80년 당시에도 을이 점유했고 지금도 을이 점유하고 있다. 전, 후, 양 시점의 점자가 같죠. 양 시점의 점자가 같을 때는 중간에 무슨 사고가 터졌다는 걸 따지지 말고 뭘 한다? 20년간 점유가 계속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시효치도를 주장하면 됩니다. 전후 양 시점의 점자가 같을 때는 20년 점유가 단절됐다, 계속됐다. 계속된 걸로 그냥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후 양 시점의 점자가 다르다 이 말이지. 다를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추정이 안 되는데 중간에 95년 1월 1일 날 전 점자 A로부터 현재의 점자 을에게로 점유가 적법하게 승계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계속이 추정된다. 계속 추정된다는 것은 앞사람 점유가 몇 년입니까? 15년. 뒷사람 점유 5년. 합쳐가지고 몇 년? 20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점유의 병합이에요. 그래서 전후 양 시점의 점유가 다른 경우는 할지라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이 되면 계속이 추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자 을은 내거 5년, 앞사람 거 15년 합산해서 20년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됐죠? 근데 합치면 좋은 것만 합쳐져 하자도 승계돼. 하자도 승계되는 거예요. 하자는 나쁜 거죠? 별로 안 좋은 것도 승계된다고. 그럼 점유취득시에서 필요로 하는 점유는 자주야 타주야? 자주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주는 좋은 거고 타주는 안 좋은 거고 선의는 좋은 거고 악의는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앞사람의 점유가 타주야. 나의 점유는 자주야. 그럼 안 좋은 것과 앞사람의 점유는 악이요. 나의 점유는 선이요.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이 합쳐져. 그러면 하자도 승계되기 때문에 20년 전체가 뭐가 된다? 타주 악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꾸준물하고 깨끗한 물하고 합쳐지면 물의 양은 늘어나겠지만 물의 질은 어떻게 된다? 꾸준물이 된다? 깨끗한 물이 된다? 꾸준물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타주는 악의가 되는 거지 자주나 선의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타주나 악의가 되어버리면 시효취득이 돼 안 돼? 기간은 20년대도 시효취득이 안 되잖아요. 시효취득 하려고 하면 자주 평온공인하게 20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른 입장에서는 합치는 게 더 손해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분리할 수도 있는 거야. 떼버리고 내 거 자주 5년 하고 15년을 더 기다렸다 시효취득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자주 점유의 병합과 합치는 것과 떼버린다. 분리는 현재 점자가 자유롭게 뭘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병합을 선택하면 하자도 승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꾸중물과 깨끗한 물이 합치면 물의 양은 늘어나겠지만 물의 질은 꾸중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병합과 분리는 자유인데 병합을 하면 하자가 승계된다. 그렇지. 자, 봅시다. 오늘 법정 박스입니다. 오늘 1번.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내 거 5년만 주장한다. 이 분리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점유와 전 점자의 점유를 동시에 주장할 수도 있고 뭐야? 병합이죠.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합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동안에 3번으로 내려갑니다. 전 점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뭐야? 병합이죠. 합쳤단 말이죠. 합치는 경우에는 뭐도 그 하자까지도 승계된다. 그래서 예컨대 갑이 악의로 10년 점유를 계속한 후에 을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선의로 5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끊고 그럼 을은 합하면 몇 년? 15년이 되겠지만 전체가 선의가 될까 악의가 될까? 전체가 악의가 되야지. 꾸중물 10개 깨끗한 물 5개 합쳐지면
물은 15개가 되겠지만 물의 질은 어떻게 돼? 전부 다 구중물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구중물에 깨끗한 물을 합치면 깨끗한 물이 돼? 구중물이 돼? 구중물이 되지. 그걸 생각하면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합치면 아기의 1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선의가 되고 싶으면 합치 안 합쳐? 안 합치고 떼버리고 얼마나 5년의 선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점유의 의리 선택할 문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올라가서 2번 상속 동그라미 치고, 상속에 분리의 점유의 분리 병합이 인정되는가 이런 물어봤죠. 그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판례는 부정한다 줄치고. 왜 안 되지? 상속은 뭐니까? 포괄성이 아이가 그대로 몽땅 온다니까. 그러니까 갑의 토지를 아버지 A가 타주 아기로 15년 점유하다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식이 5년간 점유했어. 상속을 기점으로 나는 자주다 100번 이야기해도 자주가 돼? 안 돼? 안 돼. 타주가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자주 될 수 없고, 아기가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선의를 주장할 수도 없다. 상속만 갖고는 분리 병합이 돼? 안 돼? 안 돼. 상속은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분리 병합을 선택할 수 없다.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점유권의 소멸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관계없습니다. 직접 점유를 어떻게 하면 소멸할까? 물건 나와버리면 소멸하겠지 뭐. 간접 점유를 어떻게 하면 소멸할까? 아까 점유 매입 관계가 소멸하면 소멸한다 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점유권의 효력, 점자 회복자의 관계 이어서부터 보도록. 요게 이제 점유권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복습 잘 하시고. 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